요즘 싱귤레리티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여요. 이게 싱귤레리티가 원래는 물리학 용어로 부피가 0으로 수렴하고 질량이 무한대가 되는 걸 뜻해요. 밀도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형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질량은 무한대로 증가해. 그럼 뭡니까 이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있죠? 블랙홀이죠. 블랙홀이 되는 순간을 싱귤레리티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싱귤레리티가 어떤 말로 이제 의미가 규정이 되냐면 마치 블랙홀처럼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게 싱귤레리티예요. 그리고 그 싱귤레리티가 2045년이면 올 거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학자들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누구죠? 손정희 회장. 손 회장이 갑자기 은퇴를 번복합니다. 그리고 경영일선에서 계속 자기가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싱귤레리티 때문에 그래요. 싱귤레리티가 곧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3년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죠. 근데 바둑의 결과 어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근데 바둑 두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예측했냐면 이세돌 구단이 이기겠지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둑계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어요. 체스는 90년대에 이미 딥블루라는 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체스와 달리 바둑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직관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과는 어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한 판 간신히 이겼어요.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알파고가 일부러 져줬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럴 만도 한 것이 얼마 후에 있었던 중국의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커제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자, 본의 아니게도 이세돌 구단은 그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명된 인공지능 알파고가 있습니다. 이 알파고는 이름이 리예요. 리세돌 구단과 뒀다고 해서 리.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알파고는 제로입니다. 그럼 제로와 리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뭐 간단한 건데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말 그대로예요. 지도학습은 인간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자, 알파고 리는 인간의 프로 기사들의 기보 16만 건을 입력해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보, 인간의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된 인간의 정보를 디지털 언어로 치환해서 입력해 준 겁니다.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 나온 알파고 리에는 기보를 입력해 주지 않았어요. 비지도학습이죠. 대신 뭘 했냐? 바둑의 룰을 알려주고 너 스스로 연습을 해라. 네 스스로 능력을 강화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강화학습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나 SF 소설에서 뭐 미래 사회를 다룬 이야기가 많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싱귤레리티가 올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싱귤레리티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리와 제로가 바둑을 뒀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리가 졌죠. 그죠? 제로가 이겼어요. 100전 100승 했습니다. 100판 다 이겼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존까지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만큼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자기 스스로 역량을 키웁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딥러닝, 머신러닝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뭘 소재로
학습을 할까요? AI는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소재로 학습을 합니다. 그거를 교과서 삼아서.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와 정보와 어쩌면 인사이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는 조만간 인간보다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 훨씬 뛰어난 새로운 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인간이 천지창조를 향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신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었듯 인간이 인공지능이라는 피조물을 만드는 거죠. 유발 하라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이거를 일컬어 호모데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이 된 인간. 그런데 호모데우스는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의 반열에 오르자마자 자기의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날 테니까. 이카루스의 날개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아들에게 밀랍으로 된 날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밀랍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무 태양 가까이 날지 말아라. 그런데 아들은 하늘을 나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 태양빛은 어떻게 하죠? 밀랍을 녹여버려요. 그리고 이카루스는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무조건 발전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것이 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